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오전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전 영상 꼭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가 살짝 좀 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한번 또 힐링 체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맑은 공기 마시면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3천이 돌파되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관련된 이야기들도 한번 전달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3천 시대 과연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지, 4천으로 갈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거기서 또 주저앉을 건지 상당히 저도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고 한편으로는 고민도 됩니다. 코스피가요,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3천선을 이제 돌파를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부진을 전 씻었어요. 확실하게 씻고 이제 새로운 정부의 그 출범과 함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한 달간 그 주요 20개국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를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저평가를 받았어요. 저평가. 이 대장주가 아니라 대주주, 이 중심의 지배 구조랑 자본시장 유동성의 경직, 그 산업 경쟁력이 저하,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겠죠. 특히 대주주 중심의 지배 구조가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코스피는 주요국 대비 PBR이 보니까 이 PBR이 1배 미만이에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다고 하는 거죠. 뭐 너무 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밸류업 기조가 이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이제 증시 전반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한번 그 국내 증시의 추가 밸류업 포인트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 20일 한국거래에서 보니까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44.1포인트 올랐어요. 그리고 3021.84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중동 전쟁으로 이 글로벌 증시가 대체로 약세를 보였지만은 코스피는 강세더라. 아주 놀라운 소식이었죠. 이렇게 외국인이 5,500억 이상 순매수하면서 이 상승세를 좀 이끄는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KB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종목들이 모두 올랐다는 거죠.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지배 구조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니까 복수 상장 비율이 높더라는 거죠. 복수 상장. 대주주가 성장성이 높은 사업부를 분할을 해서 이 상장시키고 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죠. 이로 인해서 더블 카운팅 문제가 발생해서 기업 가치 평가가 왜곡되고 국내 시장에는 그 신뢰도가 하락을 합니다. 신뢰도. 또한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그 대부분 지분 강화를 위해서 편법이 존재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밸류업하고 이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이 같은 그 우려를 씻어내고 있는데, 지난 정권 때부터 시작된 기업들의 밸류업 기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더라. 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주주 가치가 제고되고 깜깜이 배당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새로운 밸류업 트렌드인 그 감액 배당이라고 하죠. 이 감액 배당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감액 배당은 자본 준비금을 감액을 해요. 감액을 해서 이게 그 잉여금으로 옮겨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분하는 방식인데, 이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유리한 제도로 꼽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그 5일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리의 강화와 ESG 활성화 등의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사의 그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거죠.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 확대, 3% 룰 도입 등이 그 발의안에 담겨 있어요. 앞서서 그 발의안에 발의됐던 그 안들에서 이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상정됐네요. 투자자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랑 3% 룰 도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 명 선출 체제에서는 감사위원회 그 내에 대주주 측의 후보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2명으로 확대되면 그만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높아지겠죠. 그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 룰도죠. 3% 룰도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해서 3%를 초과하는 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안 강도가 낮아졌지만은 새로운 개정안이 재상정되는 과정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지배구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인 논의가 확산된 만큼 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그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국내 증권사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뚫고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각 증권사가 제시한 코스피 지수 최대치가 IBK 투자가 3,100, NH 3,100, LS 3,200, 대신 3,150, 유진투자가 3,050, 하나증권 3,100, 한투가 3,150, 하나투자가 3,000, 현대차 3,000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보니까 한국투자증권은 최근에 기존에 제시한 하반기 코스피 지수 이 추정치를 2,600에서 3,150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네요. 지난해 말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던 외국계 증권사죠. 골드만삭스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초에 한국 경제가 달러 강세랑 그 관세 불확실성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봤는데 국내 정치하고 정책 효과가 글로벌 경기 둔화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금투업계에서는 국내 성장주와 내수부양 정책 수혜주, 주주환원 가치주 등 다양한 주식에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난 상반기에는 조선과 방산 관련 기업들이 주도주로 등극을 해서 국내 증시를 이끌었어요. 하지만 다가올 하반기에는 주도 업종의 순환매가 이제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증시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H투자에서는 한국형 AI 성장주랑 그 거버넌스 가치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권하네요. 하반기에는 관심 종목이 뭐 있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KT, LG, CNS, 한글과학컴퓨터, 이스트소프트, 하이브, 한미약품, 리가켄바이오, 신세계, 현대건설, CJ 이렇게 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왔고 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코스피 하면서 코스닥 하면서 이제 몰려들 때가 거의 또 고점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 나중에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